저출생과 고령화, 인구 유출로 지역이 자립하고 또 자생적인 힘을 갖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뚜렷한 인구 증가, 또 확실한 복지 여건 등으로 전국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곳이죠. 파워 인터뷰, 완주군 유희태 군수 모시고 그 성장 저력의 배경은 무엇인지, 올해 완주군은 또 어떤 변화를 만들 계획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완주군수 유희태입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과 또 완주군민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완주군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아끼는 사랑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에도 군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완주군이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2025년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요즘 완주군 정말 제2의 부흥기가 좀 찾아온 것 같습니다. 3년 연속 출생아 증가, 출생률이 정말 높아져서 전북에서 압도적으로 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비결을 좀 다른 지자체에서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좀 현황부터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희도 지금 참으로 인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 저희들이 29.9%라는 30%대 정도가 젊은 청년들이 많이 저희들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작년도에 보니까 568명이 이렇게 출생을 했더라고요. 전년 대비해서 한 205명 정도가 전라북도 늘었는데 우리 완주가 137명이 됐다는 것은 67% 정도가 이렇게 차지할 정도로 네. 젊은 층들이 많이 오고 또 젊은 층들이 그런 환경이 좀 돼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황을 듣고 나니까 정말 그 압도적 1위라는 말이 좀 체감이 되는데 듣고 보니까 좀 더 궁금해집니다. 완주군에서 펼치고 있는 인구 정책의 주안점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마 누구나 다 전략을 세울 거예요. 요즘에 다 소멸 지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략은 어떻게 생겼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좀 제일 중요하지 않냐. 그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예술 스포츠. 문화예술 스포츠를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균형 교천하면 저희가 1번지입니다. 그만큼 균형이 많이 올려오는데 작년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제 14개 시군이 있는데도 무려 37%, 3명이 1명이 완주를 선택할 정도로 많이 오고 있어요. 이 가치가 어우러집니다. 이게 어떤 것이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참고로 문화예술 중에서 말씀드린다면 낮에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이러면 스트레스 풀어야겠죠. 네. 근데 저희는 13개면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색스폰, 기타, 그다음에 라인 댄스, 뭐 고고장구, 뭐 요가 등등 이렇게 10몇 개씩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낮에 일하고 저녁 때는 그 행복센터, 우리 면사무소, 읍사무소 이런 데서 행사를 하는데 전부 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하나의 문화가 누구나 다 완주하면 예술이 된다. 나 뭔가 하나 갖는다. 나 하나 배운 게 아니라 2개, 3개 받는다. 이런 교육 환경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10만 명 돌파하면서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은 좀 더 집 짓기 운동을 지금 13개 하고 있습니다. 그 집 짓기는 것도 5세대 이상을 집을 짓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1세대당 얼마씩 지원해 갖고 쉽게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이런 거. 그다음에 출산 장려금도 조금 더 현실화시켜서 하나 낳았을 때 2, 3 그리고 결혼 축하금 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더 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나 청년 인구의 증가가 좀 눈에 띕니다. 어떤 정책들이 청년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았을까요? 이제 청년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그 좀 보니까 이 어떤 것을 하나 봐도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청년들 뭐 쉐어하우스라든가 또 거기에 또 청년 창업 육성, 청년 지원금,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그 창업 보유센터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조금씩 같이 이루어지지 어떤 거 하나 딱 찍어서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우선 청년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부대가 참 중요하지 않냐 싶습니다. 이 조화로운 도시를 좀 꿈꾸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종합적이라고 봅니다. 네. 가장 큰 이유 또 역시 일자리 창출 좀 강조해 주셨어요. 예. 민선 8기 군정은 사실 기업 유치도 기업 유치지만 이 고용에도 꽤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이제 수소 경제 중심지로 이미지를 구축하고 계신데요. 실제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축하셨죠? 예, 저희가 참으로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에 환경 갖고 있는데 특히 저희가 이제 우리 공단이 지금 320만 평이 조성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잘 아시겠지만 재작년 3월 달에 수소 특화 국가 사업단이 50만 평이 저희가 지정을 받게 됐죠. 이제 수소 단지가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간에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테크노밸리 2차라고 해가지고 36만 평의 공단을 조성이 돼놓고 분양이 안 돼가지고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홍보도 한 것도 있지만 이 분양이 이제 작년에 쭉 잘 되면서 작년 연말에 무려 2,332억의 그간에 있었던 사항을 전부 다 상환하고 모든 걸 다 부채를 다 상환하고 97.6%는 100%다 완판이 될 정도 분양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뭔가 좀 저축했던 안정하게 만들었던 것 중에 460억을 조성해 가지고 300억 이번에 좀 있죠? 네. 여러 가지 지원금을 저희가 민생안정지원금을 1인당 30만 원씩. 그러면 1인당 10만 원이면 100억씩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300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했는데 정말 민생안정자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정도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좀 됐다. 완주는 수소 도시로서 더 큰 도약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이제 국제 수소 거래소 설립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대선 공약에도 반영할 수 있게 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소와 관련된 인프라 업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소에 대한 수소용품 검사 지원센터다. 왜냐면 수소용품 만들려면 우리 수소용품 검사 지원센터에 와서 검사를 받아야 돼요. 준공도 있고 ESS 안전평가센터라든가 UPS 등 여러 가지 수소와 관련된 거 연구기관들이 다 집적화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수소 특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해야 할 일이 수소 거래소라고 합니다. 국제 수소 거래소는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상하이, 두바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거기가 왜 세계적인 도시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석유 거래소와 그다음에 그게 좀 중요를 차지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나가야 할 트렌드, 나가야 할 방향은 수소가 뜨고 있고 석유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수소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국제 수소 거래소를 우리가 유치한다면 장소는 우리 완주에 있지만 이건 전라북도의 100년 먹거리다.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좀 절차를 밟고 있고 지난번에 12월 27일 날 그런 때는 우리 국회에서 수소 거래소 세미나 겸 거대한 토론회 이런 등등을 통해서 절차를 밟고 있고 현재 입법 발의를 위해서 절차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아마 우리 전라북도의 새로운 전라북 우리 특자도죠. 특자도의 새로운 먹거리, 더 새로운 하나 산업의 가장 중심이 되지 않냐 싶습니다. 이 수소 거래소가 설립이 되면 완주군도 이제 수소 경제를 대한민국에서 선도하는 데 정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로도 완주에 수소 관련 여러 기업이 입주하고 일자리 창출로도 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텐데요. 이런 것도 좀 기대해도 될까요? 예,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50만 평이 지금 현재 이제 분양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비 타당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만은 이게 되면은 지금 시작도 안 했잖아요. 지금 조성을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준비 단계인데 139개 업체 무려 그 62만 평을 투자 양서를 받았어요. 그럼 50만 평이 다 끝난 거랑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수소 관련 업체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되면은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욕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좀 1만 개 일자리 그리고 더 나가서 또 좀 수소와 관련돼서 앞으로 30조의 그 좀 매출액 등등 이런 그 기대치를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차분하게 또 모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좀 성장 요인들이 완주군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완주군은 성장에 힘입어서 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시 승격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는 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두 가지로 설명해야겠네요. 하나는 이제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남원시보다도 우리가 인구가 지금 2만 4천여 명 정도가 저희가 많아요. 네. 김제시보다도 18,000여 명 이상이 많고, 그런데 우리는 군이잖아요. 네. 그리고 10만 명이 넘는 인구 가진 데가 군 단위가 82개 중에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15만 명이 돼야 시의 요건을 갖춥니다. 현재 네. 법률로는. 네. 그래서 이것을 좀 완화해서 10만 명 내가 없지 않냐. 그리고 10만 명이 안 된 5만 명, 6만 명 정도 시가 있는데 이건 우리는 해둔다. 이렇게 준비를 좀 저희가 좀 의견을 내고 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일개 읍면이 이렇게 5만 이상 되면 또 시 요건이 돼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삼봉 하면은 네. 3대 봉동 두 개 합치면 거의 5만 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걸 보완하더라도 우리는 시 자격이 된다. 시로 해주시오.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두 번째는 전주에서 네. 좀 통화보자.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완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통합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분석해서 우리는 모든 게 경제적 논리다. 경제를 가지고 얘기해야만이 갈등이 없다. 저는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첫째이기 때문에 경제 논리로 어떻게 하면 경제 발전할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 삶을 될 것이냐, 이 기준 가지고 되면 갈등이 없다 하면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시 준비를 해나가다가 저희는 현재 완주 전주에 이런 갈등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슬기롭게 어떻게 될 것이냐, 경제 논리로 가게 되면 문제가 없다. 저는 그 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하고 국민들하고는 이렇게 절대 갈등 없이 좀 더 그런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 얘기를 사실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굉장히 워낙 많은 질문을 많이 받으셨죠.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완주군이 다른 시와도 뭐 상생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아마 잘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서로 입장이 있잖아요. 네. 전주시나 도에서도 여러 가지 또 공약하신 것들도 있고 등등한데 저희 완주군의 입장에서는 어떻든 모든 선택은 완주군의 선택이잖아요. 네.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안 됐잖아요. 그럼 우리 2013년을 보면은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운동장이 있다고 보시다.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찬성이 45%고 반대가 55%였어요. 네. 이 상태 되니까 그때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어떠냐면 엄청난 그 갈등과 또 참 저도 그 당시에 그 현장을 보면서 누굴 위해서 이렇게 이러냐, 왜 이렇게 싸우냐, 한 동네 사람끼리도 서로 말을 안 할 정도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통합을 시도하려면 지자체끼리 협의하거나 네. 여러 가지 조처가 있어야 할 텐데 이 법적으로 봐서는 주민들이 네. 또 50분의 1, 네. 50분의 뭐냐면 유권자의 50분의 1하면 우리가 10만 명 중에 예를 들어 8만 5천 명 유권자다 하면 1,700명 이상이 서면으로 찬성을 갖다 하게 되면 요걸 법적 절차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없었던 거예요. 지자체 협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현재 저희 완주군에서는 찬성하는 사람이 6,152명이었고 반대를 한 서명자가 32,785명이었어요. 이걸 그대로 도에다가 이런 상황이니 이것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는데 도에서는 또 절차가 있잖아요. 네. 지방시도위원회에 이렇게 올렸어요. 지금 지방시도위원회 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시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지금 현재 얼마 전에 또 실사 나왔죠. 네. 네. 그래서 도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올라가 있고 지방시도에서 저희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여론조사에서 만약 이렇게 더 벌어졌다면 네. 이것을 중단하든가 처리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우리가 말지 못해 막상 해보니 이게 비슷하다. 그러면 찬성이 없다? 그러면 할 거 아니냐. 네. 근데 지방시도위원도 절차가 있어요. 언제까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행안부에 이제 자기들 의견을 냅니다. 네.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군에다가
권고사항으로 들어오는데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의유자 요청하든가 아니면 국민 투표를 하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런 지도가 올 거예요. 그래서 그간의 현재 과정을 이렇게 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시도위원회에다가 여론조사 한번 했더니 지방시도위원회는 좀 하기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완주발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완주발전위에서는 자 찬성체 주장하는 거 있으면 반대쪽 하는 것을 이걸 검증해서 팩트를 정확히 알려줘야겠다. 이게 저희가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찬성 쪽 대표 하나, 그다음에 반대쪽 대표 한 분, 그리고 8명의 중립적인 사람이었고 의견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발표하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사실에 입각해서만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나가면서 갈등이 없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그러면서 상생 사업을 좀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상생 사업을 저희가 이제 완주 전주오고 전주 완주 이렇게 하면서 도오고 3자 간의 상생업을 시켜서 13번에 걸쳐서 지금 현재 28개 그 사업을 발굴해 갖고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 상생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거 당장 할 수 있지 않냐. 네. 행정투합은 나중에 문제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서로 신뢰 쌓는 게 중요하고 행정투합은 완주금문에서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전주 완주 하다가 익산도 한두 가지 했죠. 네. 이렇게 해서 상생사 하면서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풀이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든 모든 건 완주금문의 선택이기 때문에 축제로 좀 더 갈등 없이 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다. 지금 여론이 수렴되는 과정인데 그 와중에 상처와 갈등이 없는 게 네. 이제 가장 큰 군수님의 바람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정말 굵직한 현안들이 참 많아요. 이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끌어가려면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좀 살아오신 여정의 과정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기업은행 평사원부터 노조위원장 그리고 부행장까지 여기만 그 스토리는 사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 않을까 싶은데 그 시절이 이 지금의 군수님의 원동력이 좀 됐을까요? 저는 이제 그 좀 행복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좀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그 은행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상업학교 나와가지고 은행 들어가서 방송통신대, 야간대, 대학원 쭉 공부해도 어떻든 저로서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은행에 근무하면서 저는 이제 행원으로부터 대리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제가 또 이제 좀 노조위원장도 했죠. 노조가 이렇게 요즘에 여러 가지 힘이 어렵지만 그 당시에 저는 금융권의 노조이기 때문에 노조가 우리 금융은 동맥, 사람이 몸에 동맥 같다. 피와 같다. 왜? 이 돈이라는 게 흐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노사의 관계를 어떻게 그냐. 상생 협력을 쓰는 방법들을 그때를 많이 모색해서 노조위원장 할 때 좀 모범적으로 상생을 했다고 해도 할 정도로 저는 저축 캠페인이 됐습니다. 노조위원장 할 때도. 할 때는 하고 주장을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했던 걸 말씀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하고 노조 그만두고도 또 이렇게 좀 행운이 또 가는 데마다 1등 하는 저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차장 때, 지점장 때 위태만 가면 1등은 다. 그래서 제 별명이 1등 제주기라고 붙었습니다. 왜 그러냐. 참 열심히 일만 현장에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군수가 돼서도 하고 있는 게 현장에 대표해서 새벽부터 현장을 계속 돌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저는 새벽에 항상 그 몇 군데 돌고 그다음에 직원들을 7시 반에 만나요. 그전에는 저는 자유스럽게 민원 현장을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실도 제가 은행에 있을 때 했던 것인데 열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떠날 때 문 닫겠다. 그래서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다급하면 오면 돼요. 제가 있을 때 오면 돼요.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고. 그래서 민원은 선물이다. 우리가 민원을 파악하려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민원을 나 이렇게 억울해요. 그러면 벌써 내용을 파악하잖아요. 그럼 그 완주군에서는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서로가 민원 양쪽이 민원이 될 수 있잖아요. 이쪽에서 민원이라면 상대도 민원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냐. 이게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좀 그런 점에서 저는 해서 이렇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가면서 제가 또 본부장, 부행장, 부행장 내가 사표 내고 나와서 좀 고향을 위해서 한번 그래서 오전 육기 아세요? 어려울 때도 있고 고난 축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또 하나는 평온한 바다는
유능한 선장을 만들 수 없다. 태풍도 만나고 그리고 좀 파도도 만나고 그런 과정의 훈련이 없이 쉽게 가는 사람 치고 나중에 어림 당하면 그걸 엉뚱한 결과 나오듯이 하지만 항상 좀 떨어졌을 때도 준비하고 어려울 때 더 준비하고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큰 자산이 된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젊은들한테 얘기한다면 좀 어려울 때 이것도 다 지나고 나면 큰 자산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또 군수님의 이렇게 삶의 얘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또 이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시잖아요. 관련 선양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농촌 문제에도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데 또 현재 좀 귀농귀촌 또 주목할 만한 정책이 있을까요? 예, 정말 저는 한 가문에 9명이 독립운동에 배춘 게 저희 집안이거든요. 그 독립운동하는 자세로 이 농촌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야 하냐 이게 하나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완주에 요즘에 참 자랑스럽게도 귀농귀촌이 많이 오셔요. 네. 정말 놀란 것은 뭐냐면 3명 중에 전라북도 14개 시군 3명 중 1명이 완주로 오신다는 거. 우리 37%가 완주를 선택한다는 거. 완주가 높습니다. 땅이. 전주보다 4배 넓어요. 전주 206. 네. 서울이 큽니까? 완주가 큽니까? 서울이 605. 우리가 821km 제곱미터 때문에 서울시보다 1.4배 넓어요. 네. 그래서 귀농귀촌이 다양하게 일자리이기 때문에 농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진행합니다. 또 기업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자리와 그다음에 귀농들이 오게 되면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것을 프로그램이 저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귀농교육센터가 저희가 학교에 좀 더 그 학교를 저희 리모델링해서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본부가 그리 올 정도로 전국의 본부가 이쪽에 거기 하는 모델일 정도로 일단은 귀농교촌하게 되면 그분이 한 달 살기를 한다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교육 여러 가지 사전에 해가지고 정착하게끔 하는 것이 제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지금 요즘에 서울 같은 요청이 많이 와요. 그러면 우리 거기에 귀농교촌 관련자 가서 설명도 하고 귀농교촌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좀 한 달 살게 해갖고 정착하는 사람들 작년에 보니까 80%가 다 이게 다시 정착되는 네. 이럴 정도로 이 귀농교촌이 요즘 많이 사랑을 받습니다. 네, 오늘 종합적인 완주의 얘기까지 좀 잘 들었고요. 끝으로 또 목표가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마무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제를 어떻게 하느냐. 경제에는 항상 좀 더 신바람 나는 것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만들지 누가 안 줍니다. 저희는 우리 완주를 떠나서 전라북도 대한민국을 좀 전체 모델이 되는 그러한 것을 좀 만들고 싶게 있고요. 그래서 경제 1번지, 행복지수 1번지를 만들기 제 꿈이고 또 모두가 두는 미래 행복지 만들겠다는 그런 것을 우리 국민과 더불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를 사랑해 주시고 요즘에 어려울 때 힐링으로 완주에 한번 보십시오. 만경강의 기적, 한강 기적 뛰어넘는 만강 기적을 만들고자 합니다. 78.8km 거기를 저희가 아름답게 거기에 46km 완주입니다. 우리 오셔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지수 1번지 완주를 앞으로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의 이같이 눈부신 성과는 무엇보다 주민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소통과 섬김으로 지금처럼 주민을 가장 앞에 두는 완주 군정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